굉장히 망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수능에 매달리고 자기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데는 나라가 망하는 거죠. 어떻겠어요? 빨리 이거 고쳐야 돼요. 고쳐 안 나가면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벨과학포럼의 박원수 사무총장입니다. 이 간담회는 한국인이 아직 노벨과학상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올해도 역시 노벨과학상 수상자 한 명도 없습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는 25명 과학상만. 우리는 아직까지 빵명입니다. 빵명.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공대에서 약 28년 봉직하고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백성기라고 합니다. 아까 10대라고 그랬는데 제가 5대 총장을 여기担당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노벨과학상이 지금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조금 아쉬운 점, 부족한 점 뭐 이런 거 좀 시작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어린애들이 이제 자라가면서 자기가 잠재되어 있는 끼와 꿈을 개발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대학에 연결해서 대학에서 이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후에 사회에 나가서 그 분야에서 뭔가 공헌하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얻은 자기의 발견한 자신, 그것이 대학에 가서 구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그게 왜곡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하루빨리 풀어줘야 되는 거는 국가적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노벨상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자살률이라든지 그 사회적인 병폐 형상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랑 연결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뭔가 힌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나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젊은 애들은 다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가정을 통해서 또는 사회에 나와서 또는 학교를 통해서 그것이 개발이 돼서 큰 하나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는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결하기 위한 뭔가 노력은 지금 열심히 진행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대학의 입시가 네.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점수에 매달리고 일단 점수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자기의 끼고 꾸미고 다 날아가 버리고 오직 대학에 가야 되고 서열화된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전혀 상관이 없는 대학의 학과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재미를 못 보고 또 사회에 나가본들 뭔가 사회가 필요한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대에서는 그게 또 필요한 역량이 아니었을까 저는 인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산업화 성공한 나라 아닙니까? 그때는 좀 필요했다. 근데 지금은 빨리 이제 바꿔야 되는데 창의력 중심으로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뭐 주로 박제화되어 있는 이미 셋업되어 있는 어떤 지식의 틀에 그거를 습득하고 암기하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뭐 이런 문제가 심각하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야 노벨 과학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억눌려 있다. 이런 것으로 저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그분들을 만나보면서 요건 요런 교육을 좀 애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 게 있었는지. 수능보다는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고등학교에 내신이라고 그러죠. 내신 성적이 그나마 상관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중고등학교를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얻은 그 성적이니까 그것이 이제 대학에 와서도 비교적 입학 성적과 대학 성적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수능을 저희들은 이제 폐지를 하고 학력고사와 그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이 과연 얼만큼 잘 준비가 돼 있고 학생들이 잠재되는 역량이 어떤가. 언컷 다이아몬드 좀 더 반짝반짝 빛나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잠재된 역량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 가지고는 잘 안 되고 학생과 대화하면서 그 학생들을 이제 우리가 좀 발견하는 뭐 학생들의 사고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나 특별히 이제 수학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이제 중점적으로 학생들을 보기 시작했죠. 캠브리지 옥스퍼드 명문대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쪽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객관식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고등학교 학력 인정 정도, 과목마다 한 70점 정도 올라가면 좋아, 이 친구는 12학년까지 잘 마쳤어요. 성적이 이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적 역량은 무시하죠. 인터뷰하고 면접하고 토론시키는 거죠. 글 한 페이지라도 써보게 하고 그 글 보면서 얘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다양한 책을. 이것이 이제 거기 글에 나타나고 토론에서 말에 나타나고 이러니까 그걸 분별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입학사정관이라서 그 분야에 특별히 학생들을 잘 보고 학생들이 잠재된 역량을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운 사람들을 이제 학생들을 뽑게 되죠. 점수에 의존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서서히 이제 도입되면서 제가 바라는 것보다는 너무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수능 점수에 매달리고 그리고 학생들이 또 수능 점수에 매달리는 시기가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굉장히 그 망국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진짜 보시기에 그 정도 극단적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징조도 있다. 젊은 애들 숫자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니까 풀이 줄어든다고. 그 풀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앞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우리나라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제는 한 명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로 점점 접어들고 있다고.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이 수능에 매달리고 자기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데는 나라가 망하는 거죠. 어떻겠어요? 빨리 이거 고쳐야 돼요. 고쳐 나가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 지적 역량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지적 역량이라는 게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사고력, 체계적 사고력, 이 사고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고력은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에 익숙하면 익숙해질수록 그런 사고력은 오히려 줄어든다. 노벨과학상 수상자들 보면 공통적으로 개인적인 요인들 특정한 분석 글들을 보면 좋은 책들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뭐 이런 것이 이제 개인적인 공통점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맞습니까, 총장님?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는 게 많이 드러나고 있죠. 이학 분야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는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많이 알려지고 있고. 예. 일본이 문학상, 평화상 이런 빼고도 25명이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이렇게 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창의력이 뛰어나다.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물론 우리보다 이제 인구가 한 2.5배 되니까 비교해서 퍼센티지로 보면 좋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다. 근본적인 차이는 그거예요. 일본은 1868년에 이미 명치유신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서구의 과학, 문화 뭐 여러 가지 문물을 이제 대대적으로 받아들여서 급격하게 이제 국력이 신장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를 넘보고 중국을 넘보고 힘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과학기술의 힘이었으니까 무기를 생산하고 20세기 초반에 들어오면서 일본도 기술을 서구에서 도입을 해서 하다가 자체의 기술이 필요하다 하는 걸 절감하게 되죠. 자기도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는 기초과학 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독일에서 이제 막스 프랑크 연구소가 그 당시에 이제 기초과학 연구소로서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많이 배출하는 거기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일본에다가 기초과학에 대해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1949년에 30년이 지나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뭐 서양에 있는 기술을 대대적으로 도입을 해서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60년이었거든요. 1960년대였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술 쪽에 IMF를 맞으면서 기술 개발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과학기술 쪽에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포스텍이 생겼어요. 그래서 포스텍이 국내 최초의 연구 중심 대학. 대학이라는 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대학으로 탈바꿈한 게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구 개발 쪽에 투자를 하다가 이제 기초과학에 대한 인식. 우리도 이제 먹고 살만한데 노벨상이 없거든. 기초과학이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10년 전에 드디어 막스 프랑크 연구소를 벤치마킹해서 IBS 기초과학연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우리 연구자들도 충분히 독창적인 그런 역량과 창의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면 한 20년 지나면 될 거를 잘 보는데 한 가지 이제 좋은 소식은 이 사이클이 좀 더 빨라지고 있어요. 독창적인 연구가 발표되고 제품으로 개발이 돼서 사회에서 뭔가 평가를 받아서 인류 문명에 공헌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30년, 한 50년, 60년 그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노벨상은 안 돼. 그게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주기가 좀 빨라지고 앞으로 한 20년 기다리는 것보다는 10년쯤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제가 희망적인